지금은 좀 편하게 재미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보통 의사들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잘 보지는 않는 편이죠. 왜냐하면 음악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약간은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실망스럽기도 하고,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에 조금 이렇게 몸이 좀 움석움석하는 그런 간질간질하는 느낌이 들어서 잘 보지 않는데요. 얼마 전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 라고 시즌2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와이프가 그 한석규 팬이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보게 됐는데 또 보다 보니까 나름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뭐 와이프가 오빠 저래? 오빠 저래? 왜냐하면 거기가 응급실 배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저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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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실은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번외로 몇 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처음 장면은 여자 주인공 차은재인가요? 차은재가 해부학 실습을 하면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. 그걸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의사들에게 있어서 해부학 실습은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사람의 몸에 이런 칼을 댈 수, 시체이긴 하지만 몸에 칼을 댄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임하는데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해부학 처음 할 때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학업을 위해서 저희의 배움을 위해서 몸을 기증해 주신 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해부학 실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. 그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약간 그 제사를 지내고 술이 남잖아요. 그러니까 술을 조금씩 마시고 들어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 이런 시신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술을 한두 잔 좀 먹고 들어가는 것도 용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신을 보게 되면 거기 주인공처럼 쓰러지기도 하고요. 어떤 경우에는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엉엉 울기도 하고요. 하지만 지나고 나면 적응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처음 이렇게 차은재처럼 쓰러졌던 친구가 나중에 해부학 1등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면, 저는 해부학이 정말 싫었어요.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해부학을 하면서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, 그게 자꾸 감정이 이입이 되다 보니까 옆에 가기가 싫고 하기가 싫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의대 다니는 동안에 한 번 유급을 당했는데 해부학에서 유급을 당했어요.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지긋지긋했던 해부학을 다시 수강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유급을 당해서 다시 들은 거죠.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해부학 정말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내 수술방에 들어오지 마. 환자 수술대에 눕혀놓고 뛰쳐나가는 놈이랑 나같이 수술 못해. 극 중에서 차은재가 이제 피를 보면 자꾸 심장이 빨라지고, 그 다음에 그런 증상 때문에 거기에서 약물에 손을 대고, 그래서 돌담병원으로 이렇게 쫓겨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. 그리고 그 돌담병원에 가서도 처음 수술을 하게 되는데 피를 보니까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심장좀도 빨라지고, 그래서 거기에 과호흡을 하다가 수술방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이 설정에 대해서 그분은 어쨌든 이 극 중에서는 흉부외과 펠로우 2년차라고 얘기를 해요. 펠로우 2년차라고 얘기하면 전문의 2년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인턴, 레지던트 4년, 그 다음에 거의 7년, 8년을 흉부외과 전문의로, 그러니까 흉부외과 의사로 살아갔다라는 얘기인데, 흉부외과 의사가 피를 보면서 그런다?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. 삐. 빼주세요. 국방부 장관이 돌담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가게 됩니다. 근데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. 서우진이 진찰을 하더니 어웨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사건을 시도합니다.
기관삭관을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멋있게 기관삭관을 시도하고 성공하고 옆에 간호사에게 다음 처치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여기서 뭐가 잘못했을까요? 이 기관삭관은 산자의 에어웨이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술기인데요. 이걸 하고 나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 기관이 기도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. 종종 식도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보통 엠브를 한 몇 차례 짜서 배에서 소리가 나는지, 공기 소리가 폐에서 소리가 나는지 정도를 확인을 해주고요.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제 1년차 때 경험인데요. 1년차 때 한참 뭐 이런 술기를 응급의학과 전공의로서 술기를 배울 때 이렇게 멋있게 저도 기관삭관을 한 거예요. 당연히 뭐 기도를 보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갑자기 환자분의 그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면서 배는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. 옆에 계시던 교수님께서 청진을 해보더니 배로 배로 이 관이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빨리 그 삭관을 그 관을 빼서 다시 한번 기관삭관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리고 나서 벌당을 많이 섰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하나의 사소한 행위 자체가 환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재미삼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착이랍니다. 모두 얼마나 걸렸지? 2분 54초 걸렸습니다. 마지막 장면이었나요? 그 차은채가 이제 쫓겨나서 돌담병원에 이렇게 파견을 가서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나와서 하죠. 119에서 TA 환자 2명 옵니다. 뭐 한 명은 니어 앰퓨테이션에 한 명은 뭐 복통입니다. 뭐 하니까 갑자기 뭐 김사부를 비롯해서 의사들이 그냥 훅 하고 전문의들이 나타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수간호사가 얘기합니다. 몇 분 걸렸죠? 그러니까 2분 30초 걸렸습니다. 뭐 하니까 하고 들어가죠. 들어가서 보면 딱 의사 3명이 벌써 그 119 선생님들 오실 거를 대비해서 역할을 분담을 해놓고 쫙 기다리고 있죠. 그러면서 119 선생님 쫙 오면 차차차 야, 너무 멋지더라고요. 저도 그런 병원이 있다면 저도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해보고 싶네요.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. 왜냐하면 응급의학과 전문, 보통 이제 대학병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혼자 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당직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당직 의사는 온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응급실에서 또는 병원에서 거주하면서 그 응급실 콜을 기다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병원이 있다? 글쎄요. 저도 만약에 그런 병원이 있다면 그런 병원에서 한번 꼭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.